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TV 오대리입니다. 저희 방송이 그렇게 인기 있는 방송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제가 하면서 신기한 게, 희한하게, 이제 댓글도 좀 달리고, 구독자도 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질문이 좀 들어오는데, 그 질문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면, 사실 저희는 경제방송, 어쩌다 보니까 이 취업방송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저의 방송의 취지는 2030 그리고 그 이상의 분들이 제가 뭐 아주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 치곤 괜찮은 재테크를 했고 그리고 제 나름은 재밌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재밌게 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이 고정관념을 좀 버렸던 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려면 결국은 경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생활을 잘하려면 당연히 경제를 잘 알아야죠. 왜냐? 회사는 경제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이죠. 당연한 거죠. 회사는 경제를 다루는 곳인데 당연히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회사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인적 관계도 잘해야겠죠. 회사 생활도 이런 사람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당연히 인적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질문을 받다 보면 조금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이 직무, 전공, 학벌, 국가 이 고정관념을 좀 버리자. 특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저희 회사의 이 비즈니스 모델과 이게 참 인생은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갔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 회사 직원들 전부 다 대기업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실 학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거의 뭐 대기업 본사에 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특강 제안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이게 특강이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하게 들어오거든요. 베트남 관련해서 특히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확실히 취업에 강점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에 대한 특강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요. 이 베트남 유학생들 관련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계약을 사실상 가계약을 지금 여러 개를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회사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 빅데이터를 제가 엄청나게 공들이고 있어요. 솔직하게 원래 우리 회사에 지금 매출을 엄청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다른 부분 근데 뭐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게 의도치 않았는데 보니까 결국은 매출이 안정이 돼야 투자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아주 안정된 회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타트업의 95%가 1년도 안 돼서 망하는데 사실 저희는 BEP까지 다 넘겼거든요. 당연히 투자금도 회수가 끝난 상태고요. 저희 투자금 완전 회수했습니다. 네, 그런 상태 정말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빅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주간 베트남 동향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 스타트업 시장의 2030들 중에 이젠 대형 스타트업 흔히 유니콘 기업이라 그러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그 언어 AI 관련해서 이번에 상장하는데 청약률이 1000대 1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도 30대 초반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그리고 어딘가 특강을 가면 꼭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무엇인가를 이뤄도 결코 이상하지 않을 나이다. 당신이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어도 결코 이상하지가 않은 나이입니다. 사실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이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솔직히 워라밸을 뭐 저는 상관없어요. 뭐 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는 잡일을 해야 돼.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천은 없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잖아요. 제가 하기 싫은 일은 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후반 취업을 하고 나서 제가 26에 합격을 해서 27부터 회사를 다녔거든요. 하반기 공채로 합격을 해가지고 27, 1월부터 바로 다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이제 뭐 어떻게 운 좋게 사업체를 인수를 해서 사업도 하게 되면서 우연찮게 저는 뭐 직장인을 계속 할 생각이었는데 뭐 직장인이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안정되고 제가 직장으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지분만 어느 정도 키핑하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땐 저는 사실 이 중요한 시기를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 그리고 2030들이 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하게 말해서 잘하는 사람은 또 엄청 잘하는데 이 경제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고, 전 이 중요한 시기에 저의 이 짧은 경험이 도움이 돼서 이분들이 정말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였으면, 그리고 이 고정관념을 제발 좀 버렸으면 하는 생각에 했고, 지금 제가 많이 받고 있는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10가지 질문, 공통점이 직무, 전공, 학벌, 국가 이거거든요. 이 10가지에 대한 제가 Q&A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1번은 2030 이 아웃 오브 더 박스를 좀 해달라, 이 핑계를 찾아다니는 그들에게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고요. 제가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는데 여자친구가 있을 때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면 여자친구가 가끔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전 틀린 말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필요한 선물을 좀 해달라. 정말 맞는 얘기죠. 결국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 역시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해 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겠죠. 그쵸? 베트남에 가면 평생 살아야 된다. 베트남 90%는 먼 중소다. 예. 제가 사실 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좀 너무 자극적이었나요? 예. 영업은 싫은데 해외 영업은 좋다. 고졸, 평생 생산 공장에서 썩는다. 나는 기획 스타일이다. 내 전공이 문과라서, 이과라서 뭐 평생 공장이냐, 뭐 전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놈의 현체 불만. 저는 베트남 있으면서 제일 저는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 그룹 공채로 한국에서 입사를 해서 4년차까지 근무를 하고 베트남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원서를 쓰고 합격을 해놓은 상태에 이제 회사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때 전에 투자해놓은 걸 바탕으로. 근데 저는 이 현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냥 내가 필요해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공차를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뒤에서 좀 하겠습니다. AI 산업 재편, 많은 직무가 사라질 것이다. 이 얘기 제가 하려는, 베트남어 잘하면 뭐 되냐, 뭐 어디서 대학 나오면 되냐, 베트남 현지에서 대학 나오면 되냐, 뭐 되냐. 아니요, 그거는 본인 학위 따라서 다른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 많은 직무가 저는 사라질 거라고 나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어에 공을 들였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웃 오브 더 박스 이거를 제발 좀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게, 항상 뭐 학벌이 안 좋아서, 나는 이 학벌이 안 돼서, 저번에도 기사에 하나 나왔잖아요. 이 공기업에 스카이가 브라인드 채용을 하고 나서 더 많이 붙고 있어요. 더 많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막 우리 학벌 따지지 말아달라, 평등하게 해달라, 평등하게 시험 보게 해달라. 아니, 스카이에 가는 친구들이 지방 할당도 있잖아요. 심지어 이 지방 할당까지 있어요. 우리나라에 별의별 할당 다 있는데, 그 공기업이라는 건 시험으로 명확하게 점수화돼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할당까지 주는데도 스카이가 더 많이 붙어. 이분들이, 저는 서울 소재 하위권 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회사 친구들, 제 친구들, 뭐 대기업 간 친구들 보면은 공통적이 있어요. 이 학벌이든 지방대든 어디든 확실한 건 남과 다른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솔직히 저는 제일 선호하는 게, 저와 비슷하게 학벌이 좀 안 좋은데 대기업 출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이 스카이나 이런 명문대 애들이랑 이 계급장 떼고 붙을 정도의 깡이면, 근데 이 친구들이 뭐든 할 거라 생각해요. 솔직하게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우리 직원들,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 제 주변들 보면은 아주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그리고 긍정적이야. 왜냐면은 흔히 말하는 핑계대기 좋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사회의, 어떻게 보면은 이 굴레, 사회의 고정관념.
안에서 그 나름의 시위를 통해 이겨낸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대기업가는 게 저는 성공했는 인생이라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성공한 인생이에요?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자기가 그냥 평범하게 살고 남 시키는 거 하고 살고 솔직하게 말해서 뭐 워라밸 챙기면서 훗날 과장 차장 달고 밑에 애들한테 왜 그것도 모르는 얘기 들으면서 저 사람 왜 이리 몰라? 이 얘기 듣고 살 거면 그건 자기 선택이죠.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든 정년퇴직을 하든 그거는 경제 원리대로 진짜 슬픈 얘기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그러면 애초부터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가야죠. 시험 준비를 해서. 그렇잖아요. 기업이라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데인데 굳이 우리나라에 안 해도 이제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다 해외로 나가도 되는 건데 그럼 제가 이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휠라 아시죠? 휠라의 윤윤수 회장님이 이 휠라 한국 법인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휠라는 또 아시겠지만 주식에서 지금 굉장히 핫했잖아요. 한때까지. 예, 지금도 뭐 나쁘지 않고. 이분이 이 휠라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이탈리아. 이분이 원래 이제 우리랑 비슷한 거죠. 대학교 졸업하고 이 외대 정치외교학과 나오셨거든요. 여기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따가 휠라 글로벌 본부를 인수를 했어요. 그럼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지인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맨날 놀고 거짓말 치고 나 뭐 해달라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한테 아니 본인 같으면 투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한다고요. 우리 회사 투자를 안 받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도 투자 제한을 저는 이제 목표를 만약에 제가 안정이 되면 애들한테 이제 지분을 넘겨주고 저는 직장을 다시 갈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할지 결정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땐 뭐라 그러죠? 저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상장을 하려고 나름의 이런 준비도 조금 해놨어요. 그래 매출이 좀 더 불어야 되고 나름의 저의 계획이 있거든요.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하는 방법으로 하여튼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펀드 PEF를 유치를 해서 이 휠라 코리아를 인수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절실함 자신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내 대해서는 그걸 한번 끊어보겠다라는 확고한 절실함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분은 휠라 법인장으로서 굉장히 성공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그 정도 나이에 그 정도 위치 20, 30대 때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30대 캠핑 다니고 노신 분들이랑 확실하게 워라밸이 달랐을 겁니다. 40대면 제가 20대에 빡세게 목돈만 모아도 지금 딱 봐도 달라지는 게 제가 가끔 저희 직원들 이 결정하라 그래요. 정말 우리 밥만 먹고 살 거면 나 지금 당장 웰빙 때릴 수 있으니까 우리 시원하게 웰빙 가든가 확실하게 한번 바꿔보겠다 생각하면 파이팅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든가 둘 중 하나 빨리 결정해달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저도 목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 목돈이 굴러가다 보니까 금융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런 구조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초반에 희생이 있었고 그 3년간 제가 연애를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연애도 하고 저도 놀러도 다니고 단지 그 빈도와 시간이 좀 더 적었을 뿐이죠. 근데 지금은 저는 사실 14일날 저기 홍콩 놀러 가거든요. 저희 직원들 다 같이 나가서 노는데 이제 그러고 저는 또 그 중간에 한 번 더 해외여행 갔다 올게요. 대만 갈 생각인데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런 여유를 할 수 있었던 건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저는 야구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이 한선 어떤 분이시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잘렸네요. 이 한선태 이분을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이분은 원래 야구 출신 그러니까 이 야구를 준비했던 분이 아니신데 야구를 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으로 이 일본의 무슨 아마추어 야구에 입단을 해서 이번에 드래프트? 제가 잘은 모릅니다. 스포츠에 그 지명이 돼가지고 제가 그 방송을 보는데 그 방송을 중계하시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평타 방송을 해서는 안 되지만 오늘 정말 잘 넘겨서 많은 야구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됐으면 저도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미래 가치가 있는 저의 비전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제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에 벗어난 행동들을 통해 자리를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잡았고 앞으로 잡을 자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가능하다란 얘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와닿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봤다라는 현실적 조언, 현실적인 사례가 되고 싶다는 거죠. 우리 북미 정상회담에 있던 이현양 통역관님, 이분 같은 경우에 연대 성악가예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야 베트남 뭐 1년 유학 와가지고 되겠냐 뭐 어쩌겠냐. 아니 이거는 의지차라니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뭐 전공자들 그분들 2+2인가 그래요. 국내에서 2년, 베트남에서 2년 그렇게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면접을 제가 좀 부탁을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의구심이 들었다고요. 의구심이. 제가 베트남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 잘한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2+2로 갔다 온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니까요. 아,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뭐 대학 나왔다 되겠어요? 그렇게 치면은 이영양 박사님은 미국의 교포가 얼마나 많은데 성악가 출신의 외대 통번역 대학원을 들어가세요. 제가 알기로 주부시거든요, 이분이. 아, 이분이 핑계 댈 거면 나 주부고 애 키우기 바쁜데 늦은 나이에 시작하세요, 그것도. 뭐 미국이니까 되겠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 뭐 본인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양재동에 가보면 서희건설이라고, 서희그룹이 매출이 2조가 안 돼요. 중견그룹인데 한때 문재인 테마주에 엮여서도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고, 계열사인 유성 TNS와 함께, TNS 이 남북 경협주로 유명하거든요. 이 계열사입니다. 유성 TNS가 계열사인데, 지금 이 빌딩 되게 이쁘잖아요. 양재동 사거리에 있는 빌딩인데, 이봉감 회장님이 경희대학교 나오셔서 포스코 이제 2기인가 3기인가 그러세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트럭 2대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키웠거든요. 아니 그렇게 치면 옛날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옛날에 더 기회가 없었어요. 옛날엔 정보 공유가 없었잖아요. 옛날엔 자본이 많이 필요했다고요. 자본이. 지금 저희 회사 제가 투자하고 나서 이 회수 끝내고 제가 비즈니스 모델 바꾸고 투자한 돈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제가 이게 과거였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과거에는 뭔가 비즈 모델을 하려면 장사를 해야 되고 꼭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영업을 기본적으로, 교원그룹도 그렇잖아요. 배추 장사로 시작을 했지만 그럼 트럭도 사야 되고 배추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럼 큰 돈이 우선 들어가야 하잖아요. 식당을 하든 저기 놀부 부대찌개, 놀부 F&B 김순자 회장님이신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매출 3천억 정도로 지금 넓히게 되셨는데, 그분이 원래는 식당 종업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키웠잖아요. 결국은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과 많은 정보, 아이디어,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투자한 초기 자본이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생태계가 저는 좋아졌다라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였으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그 불확실한 거에 내가 지금 모아놓은 목돈을 쓸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저는 뭐 그 정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막말로 스타일란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매각을 한 6천억인가에 하지 않았나요? 그런 사례들이 왜 생기겠어요? 그거는 생각만 하는 거랑 이제 고정관념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거랑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이 더 기회 많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 보니까 똑똑하고 현실 감각이 있는 분들이, 저는 이분들 진짜 부러워요. 저는 능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이분들처럼 좀 못되지 않나 나름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 그 뒤에 수많은 실패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벤처 캐피탈이 지금 다 2030으로 넘어가고 있다고요. 원래 이 벤처 캐피탈 시장도 이게 제가 하고 싶다는 VC거든요. 이거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40대입니다. 40대.